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그래도 증시가 조금 좋은 상태여가지고 지수랑 한번 보면서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자, 지수 상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어제 우려했던 바대로 보시면은 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네, 자 여기서 조금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네, 잠깐만요. 그리고 좀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요 보면서 자, 요거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입니다. 네,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인데 네, 요 구름대를 조금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구름대를 이 구름대 그 지수 자리가 그 마디 자리가 2350포인트였어요. 네, 여기가 이제 마디 자리였는데 요 저항을 오늘 아침에 갭으로 뜨면서 이렇게 돌파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도 될 정도로 지금 지수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보시면 되냐면 마디 자리가 2400포인트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제가 이제 마디 자리로 2350, 그 밑에는 2250, 그다음에 2150 이렇게 잡아놨는데 일단 이 마디 자리를 갭으로 띄우고 돌파하면서 2400 포인트를 이제 터치하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탈환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지지대는 2350 포인트 여기가 이제 그 지지 자리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음봉으로 두들겨 맞지 않는 이상은 네, 좀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벤트가 지금 내일 있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죠. 네, 중간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11월 10일 날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1일은 중국의 광군제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광군제. 네, 네, 광군제가 있습니다. 광군제가. 네, 그래서 이벤트가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요 이제 주제가 미국의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중국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앞둔 증시, 투자 전략과 핵심 유망주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인데 예, 좀 증시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속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시장 이제 종목들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일단 신호가 나온 종목들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11월 달에 잠깐만요. 11월 4일 날은 제가 종목을 안 드렸어요. 네, 금요일 시장이고 그래서 안 드렸고 일단 11월 3일 날 화살표 종목이라고 해서 강한 종목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일단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신호가 이날 나왔습니다. 신호가 좀 나왔고 하루 쉬고 오늘 또 괜찮았어요. 포스코 엠텍은 알루미늄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일단은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자, 포스코 엔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알루미늄 탈산제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리튬 관련돼서 얘기가 좀 나오고 또 히토류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올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종목들은 보시면은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 일단 7,500원 딱 지지가 되면서 또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2차전지 그 원료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자, 현재 2차전지 부분을 보면은 관련주들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하고 자, 차트에서 또 조금 있다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좀 잘 보이는 종목 위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이게 틀어지네.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 현재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섹터는 LG 에너지 솔루션 대장주, 그리고 삼성 SDI가 꺾이냐 안 꺾이냐가 중요한데 아직은 뭐 삼성 SDI는 기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추세적으로 아직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 옆으로 기간 조정의 하루 이틀의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대장이 어디라고 했죠?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오늘 저점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20만 5천 원 부근이 그 전에 저항이었어요. 근데 오늘 저점이 20만 6천 원에서 터치하고 지지하고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뭐 11선 기준으로 꺾이면은 이제 단기 상승이 좀 주춤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1선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은 네, 전반적인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고려아연 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구체 LG 그룹하고 전구체 합작사를 또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죠.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박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박스권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 하단 55만 원 깨지지 않으면 조금 더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흐름이 지금 현재 박스권으로 전형적인 박스권이죠. 이런 것들은 롱숏 전략을 취하시면 됩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래서 일단은 고려하여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 지주사 밑에 자회사들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비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에코프로는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목균형표를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여기 이제 회색 부분입니다. 이 회색 부분이 일단은 1차 방어선이에요. 네, 주식은 전쟁터라고 보시면 되고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력과 일반 그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1차 방어선이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방어선이 기준선이에요.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이 지금 현재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지금 잘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신호가 나오면은 화살표 신호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추천해 드릴게요. 네, 추천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에코프로 BM도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 BM은 조금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더디고 있는데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요 구름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무조건 다 기술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급도 같이 보셔야죠. 그죠? 수급표도 같이 보시면서 했을 때 지금 수급적으로는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세가 주가 되고 있고 외국인들은 현재 11월 3일 날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지금 매도세 전환했고 기관들이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에코프로도 한번 보이죠. 에코프로는 기관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LNF도 한번 보시죠. LNF. 자, LNF도 조금 주춤하죠. 그래서 이제 양극재, 대형 양극재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약간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지지부진하면 그러면은 이제 소재 쪽에서는 현재는 포스코 케미칼이 대장입니다. 이쪽으로 지금 수급에 쏠림 현상이 좀 있는데 보시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매수세가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주춤합니다. 네, 그 물량을 개인들이 좀 받아내고 기관들이 좀 받아내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과 네, 기관들이 좀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회원님들은 자, 그렇게 봐주시고, 일단은 수급도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되고, 뉴스나 이벤트도 좀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저기 2차 전지 섹터 공부하실 때 수급을, 일단 수급 차트, 그 다음에 이슈, 뉴스 같은 것도 계속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EM 플러스는 니켈 관련주인데, 요것도 이제 가끔씩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물량 테스트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후장에 종가까지 한번 좀 보시죠. 종가 흐름에서 요 라인 지지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가끔씩 언급해 드린 종목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자, 동박 쪽에서 네, 조금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SK 넥슬리스가 동박 점유율 1등이죠. 네, 그래서 이제 동박 대표 주자로 이제 SKC인데 동박 쪽의 대표 주자 SKC는 조금 그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그죠? 네, 강한 흐름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니까요. 요런 종목은 좀 유심히 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일단 수급 적으로는 나쁘지 않죠. 외국인 기관이 그 매수세로 전환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11선을 지금 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밑에 이제 구름 저기 기준선이 지지하고 있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런 부분도 보셔도 되는데 좀 단순하게 좀 보면 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네, 차트를 좀 단순하게 보는 법도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전환선, 요 녹색선이 전환선인데 전환선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환선을 타고 가는 모습. 자, 네, 그래서 현재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시간을 좀 절약을 하면서 매매하기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기준선도 기준선이지만은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환선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전환선. 네, 전환선을 네. 자, 전환선을 간단히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전환선은 어떤 선이냐?
최근 9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2분의 1로 나눈 값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선보다 한 템포 빨라요. 네, 기준선보다 한 템포 빠르다. 네, 한 템포가 빨라요. 네, 빠르다. 네, 한 템포가 빨라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준선은 이제 26일 값의 변화치, 평균값을 연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선은 9일, 좀 짧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선이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 뭐 25일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전환선은 약 10일선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 11선하고 좀 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전환선 같은 경우, 기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고래 형님들이 참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전환선이 일단 기준선이 이렇게 있으면, 네, 전환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될 때, 네,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네,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소리를 키워주세요. 이제 각자 전문가마다 마이크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소리를 조금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저의 이제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에서는 그 매매하는 그 매매 기법이나 노하우도 좀 전수해드리면서 시장에 맞는, 그러니까 시장에 맞는 그런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핵심 유망주들을 뽑아 드리려고 해요. 시간적으로는 이제 2시부터 매일매일, 시간적으로 2시부터 3시 반까지인데,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좀 매매하는 노하우를 좀 같이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매매하는 노하우를 통해서 매매 전략도 짜고 종목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점은 뭐냐? 네,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조금 더 빠르다. 네, 변화가 좀 빠르기 때문에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빠르다. 저번에는 이제 기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전환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쭉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자,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종목별로 움직임이 좀 틀려요. 그죠? 네. 자, 에코프로도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자, 에코프로는 지금 전환선이 누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종가에 조금 여기에서 종가가 한 13만 13만 8,500원 여기 정도까지 올라와 주면, 종가에 여기까지 올라와 주면 예뻐질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야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예뻐질 것 같습니다. 종가까지 보시고요. 지금 시간대는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시는 게 관망이 좋고, 한 2시 한 50분에서 종가까지 분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죠? 예뻐지고는 있네요. 예뻐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름대를 지금 돌파한 게 아니에요. LNF도 아직 돌파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22만 원 좀 안착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흐름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구름대는 여기에 이제 구름대는 26일 전에 그 가격대 부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6일 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름대는 26일 전에 생성됐던 캔들의 모습이 이제 구름대로 지지와 저항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되고, 자, 후성. 네, 후성도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10월 27일 바닥 신호가 나왔네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이 화살표 표시가 나온 이후에 밀리지 않으면은, 네, 위쪽 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오늘 올라서다가 구름대가 14,000원 부근이 있다 보니까 좀그 뭐랄까 저항에서 잠깐 부딪히기 전에 미리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오늘 태조 이방원 섹터 한번 볼까요? 네, 어우, 네옴시티, 인디에프 뭐 오늘 또 상한가네요. 네, 여기서 뭐 더 들어가기는 좀 어렵죠. 자, 현대건설 기계는 45,000원 목표가 도달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추세선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 추세선 깨지면은 1차 상승은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추세선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후행 스팬 저는 일단은 후행보다는 저는 이제 기준선,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행 스팬으로 읽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은 기준 전환선과 기준선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기준선과 전환선, 전환선 그리고 구름대 요거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좀 편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평선 가지고도 매매를 하는데 이평선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그 한마디로 고래 형님들이 개인들 속이기에 딱 좋아가지고 이평선은 오히려 뭐 35일선 뭐 장기는 221선 뭐 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콕 집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요. 오늘 재건주에서 대장, 오늘 재건주 대장은 인디에프, 그 다음에 서암기계공업 이런 것들이.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번에도 이제 화살표 표시를 계속 알려드리는데 화살표 표시가 나오고 저점을 깨지 않으면은 급등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신기하게 딱 그렇게 되고 있죠. 오늘 또 제가 화살표 종목들 많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단은 오늘 재건주, 네옴시티 관련주하고 재건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한미글로벌 여전히 강합니다. 역시 한미글로벌이 이 네옴시티 관련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진행은 1파, 2파, 3파 진행형에 있습니다. 3파가 가장 강하다고도 하죠. 네, 아직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SY는 저번 주에 한번 얘기 한번 드렸어요. 네, 저번 주에 SY는 요 화살표 표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SY는 SY 패널, 즉 건축물 외장 패널, 패널 전문적으로 만드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에요. 패널 쪽에. 근데 자회사가 지붕 태양광 시스템,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물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스템 그걸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모듈러 하우스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하우스 때문에 재건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저번에 일목균형표 기준선에서 이렇게 맞닿으면서 종가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저점 안 깨고 바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건주들이 오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데모 얘기해 줬었는데 데모가 이 굴삭기의 헤드 부분, 크락셔를 나타내는 이 크락셔 앞부분의 크락셔, 그 다음에 유압 브레이커 이런 것들 중장비 쪽에서 헤드 부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얘도 재건주, 네옴시티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데 특히 네옴시티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네요. 이 종목은 기준선 부분에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나온 다음에 전환선을 타고 가서 오늘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종가도 열심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14,000원을 돌파를 했어요. 네, 14,000원은 굉장히 큰 저항인데 오늘 돌파했습니다. 오늘 돌파해줬어요. 네, 그리고 여기 상장 이후에 저항, 14,350원 여기를 드디어 돌파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지가 어디예요? 지지 라인이 이제 14,000원에서 14,350원이 되는 거죠. 여기 14,000원 깨지면은 일시적으로 후퇴했다가 탈환하는지 봐야 되고요. 일단 이렇게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부터는 오히려 이제 데모가 또 대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유심히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윗꼬리가 길지 않으면은 종가도 가능합니다. 네, 같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손절을 잡고 대응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자율주행 관련주 약간 뭐 상승하는 흐름. 그 다음에 지금 조선주들은 유가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조선주들을 본다면, 네, 만약에 조선주들을 본다면,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성광밴드, 태광. 네, 조선 쪽 기자재 쪽에서는 이 밸브 피팅 쪽을 계속 보셔야 돼요. 네, 성광밴드나 태광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성광밴드는 예, 기준선을 지지하고 있고, 지금 뭐 전환선이 돌파 직전에 있는데 구름대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태광은 현재 태광이 조금 더 모습은 좋긴 한데, 보면은 금요일 날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금요일 날 좀 차익 매물 좀 나왔고, 그 대신 좋은 부분은 구름대 위에 있는 거, 네, 구름대 위에 있고 지금 전환선이 지지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더 이상 한 17,000원까지 좀 지지가 되면은 태광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성광밴드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성광밴드나 태광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알려드릴 부분이, 성광밴드나 태광은 지금 이 밸브 피팅 쪽은, 네, 밸브하고 이 피팅 쪽은요, 한번 예를 들어서 이 밸브 피팅에 그 사이클이, 밸브 피팅의 사이클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2년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네, 한번 그 슈퍼 사이클이 진입이 되면은 보통 1년 가지고는 안 되고 2년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좀 계속 체크를 하실 필요 있고,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나올 때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한번 상승 이후에 잠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태광 같은 경우도 18,000원을 돌파를 하냐 못 하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태광이나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은 일단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으니 조정을 나온 이후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는지도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봉상의 움직임, 성광밴드도 괜찮고 태광도 괜찮죠. 근데 이제 태광은 좀 윗꼬리를 다른 상태고 성광밴드는 좀 아직도 견조합니다. 네, 그래서 밸브 피팅 쪽은 한번 시작되면은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LNG 조선 쪽. 자, 그리고 원자력 쪽이 아직 돈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원자력 쪽을 여러분들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최근 원자력 발전 그 수출, 네, 원전 수출이 지금 폴란드 쪽에서 이어지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자, 자, 요거를 보시면은, 자, 폴란드에 이제 한국형 원전 수출을 했는데 최대 40조 규모죠. 이제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팍, 네, 제팍이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폴란드 갈탄 발전소 부지에 원전 1기 또는 4기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주는 아직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전 기술도 봤을 때 바닥에 지금 거래량이 없이 쭉 떨어졌죠. 쭉 떨어지다가 저번 주부터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유입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여러분들 장대 양봉은 뭘 뜻해요? 자, 장대 양봉이라는 거는, 자, 거래량을 동반을 해야죠. 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은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돈이 들어왔다. 네네. 네,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면서 옆으로 횡보한다.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조금 계속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여러분들은 조정이 나올 때 조정 음봉에서 거래량이 얼만큼 줄었는지, 거래량이 조정 음봉에서 거래량이 늘면 안 돼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은 돈이 나간 부분에 흔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보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나쁘지 않죠. 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17,000원 저항대 여기까지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종가로도 같이 한번 보시죠. 화살표 표시해서 자, 오늘 봐야 될 종목들.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조금 변동성이 있을 때는 잠깐만요. 여기에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넣어 놓고 G2 파워도 한번 넣어 볼까요? 네, G2 파워. G2 파워는 한번 수익을 실현한 것 같고, 그러면 한신기기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한신공영 말고 한신기계. 자, 한신기계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좀 한번 수익 실현을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고, 그 다음에 한전 기술이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이네요. 네, 한전 기술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큰 거 위주로 한번 보시죠. 얘네들은 그래도 실적을 동반하고 테마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원전 수혜주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쭉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일단은 한전기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괜찮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차트를 체크했을 때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같이 봐야죠. 네, 수급은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기관도 좀 한전기술 좀 사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기관과 오늘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외국인 매수세가 예사롭지가 않네요. 보통 외국인들은 이거래액 연속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그 원전주 종가 매수를 한다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도 관심주에 한번 넣어놔 볼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넣겠습니다.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만약에 종가 매수를 할 때 30분 봉을 좀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보통 보면은 30분 봉을 매매할 때는 그 흐름을 좀 보는 거죠. 네, 흐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을 볼 때는 분봉 중에서 30분 봉을 보면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좀 큰 흐름을 좀 보려면은 이렇게 이제 뭐 120분 봉 이런 것도 봅니다. 근데 이제 120분 봉의 흐름은 얼마 전에 이제 역배열 흐름에서 최근에 흐름이 바뀌었어요. 11월 달에 흐름이 역배열에서 다시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고, 이제 바닥에서 그 돈이 들어오면서 흐름 자체를 바꿔 놓은 겁니다. 흐름을 좀 바꿔 놓기 때문에 지금 원전주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 아까 태조 이방원 섹터 좀 보다가 말았는데, 지금 방산주들이 좀 흐름이 좋았다가 지금 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네요, 여러분. 네, 오늘 같은 게 근데 이제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만약 손절을 잡는다면 요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69,800원이 깨지면은 수익을 좀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수익 실현을 해 두시는 게 좋고 그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오기에는 좀 힘들어요. 지금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헤드앤숄더가 될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고래형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매매 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이 오늘이 매도의 맥점이 되는 거죠. 매도 맥점. 네. 왜? 잘못하면은 헤드앤숄더. 네, 헤드앤숄더 아시죠? 요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딱 그 저항에서 딱 매물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럼 수급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수급을 한번 보면 야, 역시나 그동안 올렸던 물량을 빼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 기관이 탈출하면은 얘는 그동안 외국인 기관들이 끌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주포가 빠지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오늘 매도 맥점이 맞습니다. 네, 매도 맥점이 맞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조금 종목들 한번 쭉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방산 쪽에서는 지금 전쟁이 좀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다. 그러면 방산 쪽을 사면은 안 돼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아마도 양쪽 우크라이나야 지금 서방 세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자존심 때문에 철수를 안 하는 것뿐이지 지금 얘네는 이제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병력 손실이 큽니다. 병력. 많이 죽었죠. 병력 손실이 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탱크나 전차나 비행기 조종사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파일럿도 많이 잃었어요. 이번에. 그 비행기뿐만 아니라 헬기 파일럿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기보다는 이제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휴전. 그래서 지금 이제 방산주 쪽보다는 물론 이제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지만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 지금 그 계속 도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그 해외 지금 외국인들 자금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패닉 셀링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을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 이런 부분은 없고 방산주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장기화돼야 방산주의 모멘텀이 있는데 전쟁 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재건주하고 네옴시티 특히 재건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휴전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 주식은 선반영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방산주보다는 방산주보다는 재건주 쪽으로 보시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자, 잠깐만요. 쭉 한번 또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쪽. 네,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뭐 니켈 관련주들은 뭐 지금 주춤하네요. 뭐 EM 플러스, STX 그냥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대장주격인 포스코 케미칼 소재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여전히 살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 매매하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단기 매매 하실 때. 그죠? 단기 매매할 때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그 포스코 케미칼 매매하시는 게 더 낫네요. 소재 쪽으로는. 예, 아직 근데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잘 보시면 돼요. 이 추세선이 깨지면은 그냥 손절을 저는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견조하고 있죠. 삼성 SDI도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이건 기간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 거기에다가 이제 수급까지 같이 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은 현재 삼성 SDI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여전히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사는 거 멈추고 대규모로 매도하는 타이밍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절 타이밍이죠. 자, 고려아연도 흐름 자체가 지금 뭐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네. 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 한번 간단히 볼까요? 네, 엔캠. 네, 엔캠 같은 경우도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뭐 구름대를 만약에 이제 구름대가 깨지면 이 엔캠은 전액 1등 업체예요. 전액 1등 업체들은 기억을 하자고요. 전액 1등 엔캠. 네, 이 박스권이고요. 구름대 깨지지 않는 한 보유. 네, 일단은 보유하시고 깨지면 바로 자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박 1등 어디에요? SKC. 네, 동박 1등.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매물을 소화해내고 있다. 여기가 이제 매물대인데 매물을 단기적인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살아있죠? 네, 아직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살아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매물을 소화하면서 일단은 구름대를 돌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뭐 유족 이렇게 간단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 네 아주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대장주에서는 코스모 화학 네 아직 살아 있죠. 얘는 지금 살아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로 좀 강한 종목 기준선 지지 잠깐만요. 요거 좀 헷갈리니까 네 선을 뺐어요. 자 강한 종목은 기준선 지지해야 된다고 했죠. 기준선, 전환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선을 여러분 매매의 기준을 삼을지 아니면은 전환선을 삼을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지지선을 빠르게 좀 잡는다면은 전환선을 잡으시는 게 좋고 조금 천천히 눌림목을 본다 그러면 기준선 보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구름대 큰 저항과 큰 저항 그 다음에 뭐 지지 뭐 이런 거를 놓고 기준을 삼을 때 구름대 큰 구름대가 이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반등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대를 예를 들어서 구름대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구름대 안에 있는 건 저항 안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고 구름대를 이제 벗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저항보다는 저항에서 지지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름대 위에 있는 거는 지지를 보고 구름대 이제 구름대가 이렇게 있어요.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은 네,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헷갈리시나요? 네, 구름대를 놓고 위로 보면 지지하는 거고 네, 밑으로 보면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코스모화학도 이 구름대를 잠깐 안쪽에 들어왔지만 구름대를 여기서 깨버렸으면은 강한 저항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구름대 안에서 잘 버티고 물량 소화해서 지금 반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뭐 제가 어제 한국경제TV 낮 1시에 출연을 했거든요. 주말 특별방송에 출연했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 지금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을 지지하고 있다. 네, 여기 보시면 그죠? 네. 요것만 제가 요런 것들만 잘 체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화 물질의 대표 주자죠. 네. 그리고, 흐름을 봤을 때 요 라인이 지금 지지 라인입니다. 65,000원. 그러니까 얘 손절을 어디로 잡아야 돼요? 물론 이제 좀 빠르게 잡으시는 분들은 전환선을 손절로 잡으시는 분이 있고, 네, 저는 이제 전환선에다가 이제 전환선을 이탈하자마자 바로 자르면은 좀 손절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환선을 기준으로 놓고 이 전환선을 기준으로 놓고 여기에서 종가로 마이너스 한 3% 아니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5% 본인만의 기준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하지만 제가 보는 지금 지지 라인은 요 라인, 네, 장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 네, 시가 부분을 쭉 이어서 하면 여기가 마침 딱 맞고 지지하고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가 반등을 딱 하려면은 여기서 양봉으로 딱 전환이 돼야겠죠. 오늘 아니면은 내일이라도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 타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후성이 지금 완전 바닥권에 있죠. 더 이상 밀리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이제 그때 이제 물량이 다 나온 이후에 조정을 마치고 12,000원 강한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아무튼 후성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후성 옛날에 한때는 참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주가가 그죠? 근데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고점으로부터 53% 떨어졌고, 네, 더 이상 하락이 멈춘다면은 기술적으로 좀 이런 것들은 길게 보시면, 네,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냐? 3분의 1 지점이면은 최소 여기까지는 나오겠네요. 16,000원까지는 최소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 네,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자, 오늘 주도 섹터가 어딘 줄 아세요? 게임 쪽. 네, 오늘 주도 섹터는 게임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스타 이슈가 있어요. 네, 지스타 이슈가 있어서 보시면은 잠깐만요. 자, 우리가 지스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 지스타 202. 그러면 여러분 2주 전에 봐야 돼요. 2주 전에. 자, 보세요. 자, 지스타가 있어요. 지스타가. 이 게임 컨퍼런스. 네. 지스타 2022. 이게 언제냐면은 이제 17일부터 20일이에요. 그죠? 전시 참가사 쭉 보시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지스타 행사 개요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스타가 지금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그러면 이제 이슈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지스타 관련주를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보자고요. 자, 지스타 관련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지스타 관련주. 또 설명이 그래도 조금 필요합니다. 오늘 뭐 게임주들 설명하는 방들이 거의 없어서 여러분들 게임주 한번 간단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메이드 한번 볼게요. 자, 위메이드.
지금 요즘에 위메이드, 위믹스 때문에 말들이 좀 많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스타 참가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스타 2022 게임 박람회예요, 여러분. 네, 게임 박람회. 게임 박람회. 자, 보면은 이제 위메이드 자, 메인 스폰서에 들어있네요. 200부스. 네, 그리고 일단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레전드 오브 이미르. 네, 그리고 나이트 크로우 요거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네, 공개하고.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만 볼 게 아니라 위메이드 맥스, 그다음에 위메이드 플레이 뭐 이런 종목들 같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만 좀 틀릴 뿐이지 같이 움직여요. 마땅히 보면은 이제 차트가 그래도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위에 저항은 있지만 기준선과 전환선이 일단 지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는 유메이드가 지스타 2022에 참가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넷마블 한번 보시죠. 넷마블. 넷마블은 100부스. 네, 100부스 규모가 커요, 여러분. 네, 한 부스당 아까 150만 원? 네, 그 정도 되죠. 자, 일단은 넷마블은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네, 나 혼자만 레벨업이 뭐 글로벌 1등, 글로벌 1등이죠. 웹툰에서 1등인데 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아스달 연대기, 파라곤, 그다음에 하이프 스쿼드, 뭐 신작 4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넷마블 한번 보시죠. 넷마블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그죠? 네, 주봉 월봉. 얘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빠질 구석은 없습니다. 네, 보통 이제 현재가로 봤을 때 시가총액 3조 9천, 약 4조 원 정도고요. 재무 적자를 냈어요. 네, 올해 적자를 내면서 주가는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적자 냈습니다. 근데 이제 신작 게임이 이렇게 이제 4개나 선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은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잠깐만요. 이제 제가 보는 쪽에서 보면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죠.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을 때는 사는 자리가 아니라 안쪽에 들어왔죠. 안쪽에 들어와서 지지되면은 사는 자리인데 그 대신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넷마블은 네, 신작 게임 이슈는 있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뭐 장점은 있지만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자, 지스타 관련주 위메이드 얘기했고 넷마블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도 규모가 100부스 규모예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참가하는 작품을 아직 출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가지고 참가할지는 아직 밝히지는 않았어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그룹이 막 말들이 많죠. 근데 얘는 4만 원 안착하면은 한 번 정도는 봐야 될 타이밍이네요. 예, 이거 조금씩 모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화살표 표시 이탈하지 않는 한 괜찮아 보입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어떤 게임을 후보군이 있냐? 에버소울이나 가디스 오더 뭐 그다음에 이런 부분 디스테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보면은 아키에이지 워 그다음에 디스테라 그다음에 아레스 이런 게임들 얘네가 가지고 출시를 하지 않을까? 아직은 발표를 안 했어요. 뭐 가지고 자, 넥슨은 가장 커다란 전시존을 운영을 합니다. 넥슨. 네. 넥슨. 가장 커다란 규모. 자, 넥슨 게임즈라고 해서 통합을 했죠. 넥슨 게임즈. 넥슨 게임즈도 한번 해볼 만하죠. 네, 넥슨 게임즈 보면은 얘도 거의 1조 원. 네, 9,864억 정도. 근데 흑자 전환했고요. 얘는 차트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차트 만들어져 있고 저항까지는 잠깐만요. 주봉상 저항으로 봐야 되니까 16,500원까지는 한번 해볼 만 하겠네요. 요 라인까지는 네, 16,500원 아니면 16,000원 부근이 일단 저항이니까 1,000원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게임주들을 왜 얘기를 하냐면 바닥권이고요.
다다음 주 2주 뒤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죠? 네, 넥슨 같은 경우는 단일 최대 규모 부스를 마련했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게임 등을 일단은 보여놓을 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네, 2022년 이렇게 하반기 출시작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라는 게임 이슈가 있습니다. 신작 게임 회사는 뭐 엔터 회사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돌을 데뷔시키는 게 주가에 도움이 되고, 게임은 신작 게임을 데뷔시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회원님들은 채팅창 내용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기준선 오늘 돌파는 아직 못할 것 같은데, 이 하반기 신작이 있습니다. 이 VR 게임인 칼리스토 프로토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 뭐 이슈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쭉 네,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중심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심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뭐 크래프톤은 막 여러 게임을 내는 것보다는 한두 작품을 내는데 좀 집중적으로 어, 좋은 게임을 내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지금 보시면 20만 원 아래에서는 천천히 분할 매수, 즉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권에 넣는 가격대가 19만 원에서 19만 5천 원. 여기는 이제 분할 매수 구간이에요. 그 대신 이제 종가로 조금 더 이제 바닥은 다졌고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는 보시면 요 추세선, 네, 요 추세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 추세선과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전략을 단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중기 스윙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데, 단기로 갈 때는 어떤 종목이든 이 저점 추세선을 만들어 놓고 종가에 이탈하면은 손절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일단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단기로 자금을 운영을 할지 아니면은 조금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갈지, 네, 그거를 좀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바닥 신호는 여기가 다 나왔어요. 네, 바닥은 나왔고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짜 손절은 요 정도 단기적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추세선하고도 맞습니다. 그죠? 네,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이 라인까지, 그러니까 한 18만 3천 원 밑으로 깨지면은 뭘까 단기적으로 좀 자른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뭔가 기준을 정해서 요즘 매매를 하시는데 흐름은 좋아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게 보고 있고 그 외에 뭐 펄 어비스도 있고 그래요. 자, 펄 어비스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자, 네오위즈도 이번에 백부스 위주로 참여를 합니다. 차트도 일단은 제일 좋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3인칭 RPG 게임인 피해 거짓, 네, 단일 타이틀로 얘네가 참가를 합니다. 네, 게임도 이렇게 잘 분석을 해주는 방 없죠. 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네오이즈는 피해 거짓이라는 이 게임으로 단독 부스 차려가지고 그래도 100부스예요. 참여하는데 차트가 일단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얘는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 그 다음에 전환선, 거기에 구름대 위에 딱 올라왔네. 요거는 여기서 여기 저점 라인을 깨지 않으면 네, 추세적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고, 강한 저항은 4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4만 원까지는 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대표적인 것만 일단 살펴봤습니다. 네, 위메이드,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넥슨, 그다음에 크래프톤, 네오위즈.
거기에 이제 펄 어비스도 있고, 네, 펄 어비스, 조이시티. 조이시티 흐름 좋아요. 네,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많이 올랐는데, 네, 요거 그 어떤 분이 이거 왜 안 가냐고 계속 하더라고. 5천 원까지 갑니다. 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5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이거 언제 가냐? 네. 바닥을 다졌으니까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 지스타가 2주 뒤에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벤트나 이슈가 결합되면은 한 번 정도는 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조이스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요 게임주들 같이 한번 쭉 한번 보시죠. 펄어비스, 네오위즈, 크래프톤, 그리고 넥슨, 그다음에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네, 근데 위메이드는 위믹스하고 연동이 되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믹스하고 연동이 되니까 주의를 하면서 이 종목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화살표를 한번 같이 한번 종가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음, 잠깐만요. 자, 오늘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까요? 네, 요거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요걸로 한번 보시죠. 자, 시장 그래도 오늘은 좀 좋네요. 왜 그러냐면 오른 종목이 떨어진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아요. 그죠? 네,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한번 보시면 네, 수급을 보시면 자, 외국인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게 거래소예요. 네, 코스닥이에요. 선물입니다. 자, 놓고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지금 거래소 사고 있고요. 개인만 팔고 있어요. 네, 외국인들은 뭐 현물 선물 다 사고 있네요. 근데 지금 선물 쪽이에요. 이건 선물. 네, 외국인들은 지금 전증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요거 한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아직 뭐 매수세는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하지는 않고 한참 바닥에서 산 다음에 지금은 매수세를 줄이면서 관망하고 있어요. 대신에 기관들이 그 매물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화살표 표시를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자, 오늘 화살표 종목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이시죠? 보시죠. 음. 자, 보면은 저번에 이제 과거에 한 11월 3일 날, 네, 11월 3일 날도 그렇고 이날도 11월 30일 날 얘기한 이후로 지금 종가 기준이니까 그때 4,980원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EM 플러스, EM 플러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화살표 종목들 한 번씩 제가 AS 해드리고 있는데 얘는 여기 깨지지 않으면 네, 여기 깨지지 않으면 좀 더 보셔도 되는데 보면 네, 30분 봉으로 놓고 봤을 때 안 깨졌어요. 네, 일단은 관심 있게 종가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종가에 5,000원을 다시 안착을 하게 되면 5,500원 돌파 시도 만약에 5,500원 돌파 못하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손절은 짧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은 여기에서 11월 3일 날 신호가 나왔는데 신호 나온 이후에 올랐어요. 네, 기간 조정 잘 거치고 올랐고요. 그 다음에 네, EV 수성은 저희는 매도했습니다. 이때 얘기를 그 11월 2일 날 네, 신호가 11월 2일 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종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수익이 나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정리하라고 매도 사인을 드렸고 지하이텍은 잘 버티고 있네요.
네, 잘 버티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얘는 전환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전환선 이탈 여부니까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종목을 한번 보죠. 지금 이제 오늘 종목을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종가 관심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알티캐스트는 신호는 화살표 신호는 나왔네요. 이것도 종가로. 그 대신 오늘 저가 깨면은 바로 정리하는 걸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종가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일 또 같이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해보시죠. 화살표, 네, 홍화살표라고 할게요. 네, 홍화살표 관심주 해가지고 11월 7일 네 하나씩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 원전주만 되는 게 아니라 네, 네. 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옴시티 관련주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옴시티를 만들려면 여러분 물이 풍부해야 되는데 사우디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수 담수화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네옴시티하고 이렇게 결부가 돼서 이 뭐랄까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또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은 보일러나 이런 쪽 그 원전의 중요한 그 원자로나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그죠? 경수로도 하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대표적인 원전주도 되지만 네옴시티 같은 중동 국가의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할 때 해수 담수화 사업이 필수적입니다.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필수적인데 해수 담수화 글로벌 1등 점유율 40% 그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근데 이제 두산그룹 하면은 항상 회사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회사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한번 보시죠. 자,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빌리고 부채가 많은지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2년 전에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했네요. 근데 작년부터 대규모 흑자가 나기 시작했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9,800억 이상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일단은 부채가 좀 다른 기업보다는 좀 많고요. 부채 비율은 지금 171까지 늘었고, 유보율이 없어요.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보율은 현재 없다. 네, 부채 비율은 높은데, 그나마 좀 부채 비율을 좀 낮춰가고 있고, 자본 총계로 봤을 때는 이제 자산에다가 부채를 빼면은 네, 이게 이제 자본 총계가 됩니다. 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8조 8천억 정도 되네요.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이 기업의 시총을 한번 간단히 보시죠. 시총을 놓고 보면은 네, 일단은 8조 8천억보다는 조금 높네요. 시가총액이 지금 9조 7천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막 아주 고평가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을 가져도 되는 자리다. 그러면은 이제 좀 스윙으로 놓고 봤을 때 흐름을 볼까요? 네, 과열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종가로도 보셔도 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3% 이상 그 다음날 3%에서 5% 이상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단 16,000원까지는 좀 무난해 보입니다. 16,000원에서 16,500원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 그리고 해수 담수화로 인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종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종가 베팅 종목을 같이 한번 종가 관심주라고 할게요. 종가 홍화살표 종가 관심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티캐스트는
에, 자, 이 최근에 RT캐스트가 왜 올라간 줄 아세요? 네, RT캐스트가 원래 이제 이 회사 자체가 그 데이터 방송용 시스템 회사인데 본업은 데이터 방송용 시스템. 근데 최근에 요걸로 뜬 게 아니라 최근 어, 이 배터리 교체형 스테이션 사업 진출 이슈.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요런 걸로 이게 이제 그 자회사 차지인이 그 배터리 교체형 스테이션 사업 한다고 하면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적으로는 뭐 그 아주 막 우량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RT캐스트가 차진이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에, 그거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교체형 충전소. 네. 그냥 충전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자체를 교환을 해서 충전하는 그런 시스템. 지금 중국은 그거 지금 시도하고 있죠. 네, 그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RT캐스 내일 3% 이상 올라가는지 체크하시죠. 자, 다음 날 그 오늘 종가 기준 다음 날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 상승 여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RT캐스트. 그 다음에, 아까 EM 플러스. EM 플러스가, 조금 종가에 좀 올라와 주면 좋을 텐데. 네, 아까까지는 잠깐 올라왔거든요. 네. 분봉을 봤을 때, 내일 정도 매수 신호가 나올 것 같네요. 일단은, 얘는 이제 내일 양봉 나오면 한번 슈팅이 나올 거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EM 플러스. 니켈 관련주고, 뭐 그 배터리 방열 패드 및 방열 방열캡 방열캡 필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각형 배터리 이슈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형 배터리 이슈. 그래서 내일 3% 이상 뜨면은 이것도 맞는 거예요. 네, 일단은 전환선을 지지하고 있어가지고 관심주로 한번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보자고요. 동국 RNS. 요거는 오늘 딱 올라와 버리네요. 이 지지하다가. 네, 히토류 관련주. 근데 이제 저항 맞고 떨어져서 일단 저번 주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화살표 신호가. 오늘 올랐죠. 네, 그러면 얘는 저번 주 관심주로 넣는 거니까. 그 다음에 휴마시스가 지금 여기에서 휴마시스는 오늘 종가보다는 내일 요 라인이 지지되는지 한번 보죠. 휴마시스 일단 빼고. 자, 포스코 엠텍도 괜찮네요. 포스코 엠텍. 뭐 종가로 봐서 3% 올라가니까 내일 8,000원 이상 돌파하면은 강한 시세가 한 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네, 포스코 엠텍은 알루미늄 활산 보시면은 활산제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리튬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포스코 엠텍도 흐름이 괜찮다. 그다음에 이제 주봉도 한번 같이 보시죠. 주봉에서는 주봉선 위에 있네요. 네, 괜찮고 그다음에 수급도 한번 볼까요? 같이. 수급은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왔네요. 외국인들은 오늘 들어온 거는 내일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뽑아보죠. 네, 이렇게 해서 EM 플러스까지 해가지고, 네 종목. 네 종목. 거기에다가 게임주를 한번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게임주가 다음 주에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컴투스랑 조이시티는 저희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올라왔으니까 8% 올라왔고, 크래프톤, 펄 어비스, 그다음에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네오이즈 다들 괜찮은데 오늘을 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내일 아침에 시가 갭 뜨고 살짝 밀리면은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크래프톤은 19만 5천 원 안착하면은 여기 종가가 19만 4,500원이니까 네 500원이니까 19만 5천 원 안착하면은 그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안착하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게임주 보신다면은 뭐 크래프톤이 이제 하반기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나 VR 호러 게임, VR 게임이 얘네들은 진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게임이나 VR 게임은 조금 입체적이고 굉장히 뭔가 이 VR 게임 XR 기기 끼고 하면은 실제 현실 체험하듯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만약에 여러분들 들어가신다면 뭐 19만 5천 원 부분, 네 여기 안착하면은 그때부터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주들 쭉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네, 지스타의 게임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리고 신작 게임을 출시하는 게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2주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 위믹스 리스크를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위메이드가 잘 가다가 갑자기 내리꽂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내리꽂는 경우가 있는데 위메이드는 항상 위믹스 리스크를 체크하면서 매매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 어, 자 넷마블 넷마블은 워낙 바닥권에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어제 신호가 나왔습니다. 어제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여기 밀리지 않으면은 사는 자리에, 네, 카카오 게임즈 좀 무겁지만 일단 11월 4일 저가가 36,450원인데 36,450원 깨지 않으면은 매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수 타점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좀 빠른 템포는 전환선. 네, 요거. 자, 빠른 템포는 여러분들 일목균형표에서 전환선을 보고 매매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기준선보다 한 템포 빠릅니다. 기준선은 기준선은 26일이고 전환선은 9일. 네, 그러니까 9일간의 최고가하고 최저가의 합을 2분의 1로 나눈 선을 쭉 연결한 선이 전환선이고, 네, 전환선이고, 그리고 26일간의 최고 이걸 반절로 2분의 1을 나눈 선을 쭉 연결하는 게 기준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6일이 기준이고 전환선은 쉽게 얘기하면은 9일이 기준이니까 뭐 이평선으로 보면은 얘는 기준선은 25일선, 뭐 26일선, 얘는 약 뭐 11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뭘 배웠냐? 여러분, 전환선 기준선 한번 빼볼게요, 여러분. 기준선 빼고 요, 요, 요 녹색 선 전환선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게임주들을 보니 이제 이 전환선 올라오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라. 특히 지스타가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다다음 주에 시작을 하다 보니 항상 어떤 큰 이벤트에 2주 전부터 여러분들 종목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 한 달 전부터 보면 좀 지루하니까, 그러니까 게임주들은 이번 주에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다음 주는 이제 만약에 좀 급등이 나오면은 이제 분할 매도 해야 되고, 다다음 주 지스타가 가까워지면 이제 종목을 팔아야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알려드렸어요. 네. 자, 시장보다 강한 종목. 네. 여기에서는 이제 전환선에서 시작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환선 알려드렸어요. 네, 전환선이 요거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저번 주에는 기준선을 알려드렸습니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보고 매매해도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번에는 기준선보다 한 템포 빠른 거, 기준선보다 한 템포 빠른 전환선을 가지고 매매하면은 추세 상승인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 네, 요게 포인트니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게임주들 이제 막 그 전환선과 기준선 돌파 안착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2주 동안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오늘 종목에서 이제 쭉 봤을 때 오늘 시장보다 좀 강한 종목들. 네, 근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자 보시면은 자 오늘 홍화살, 네, 홍화살 종가 관심주로 해가지고 종목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종가에 여러분들이 제 관심주를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 다음날 2%, 3%, 5% 이상 수익이 나면은 바로 그냥 수익 실현하시면 돼요. 손절은 안 가면은 바로 1, 2%에서 자르시면 됩니다. 즉 먹는 게 1%라도 더 많아야 돼요. 목표 수익률을 3% 잡으신 분들은 손절을 마이너스 1% 잡으시면 되고 목표 수익률을 그 다음 목표 수익률을 5% 잡는다. 그러면 손절은 마이너스 2, 3% 잡으시면 돼요. 항상 먹는 것이 손절하는 것보다 1, 2%라도 더 많아야 여러분들 계좌가 플러스가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홍화살 종가 관심주로 해서 네,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얘기해 드렸어요. 흐름은 나쁘지 않죠? 좀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쫙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저항선들 놓고 봐도 지금은 이런 부분으로 살짝이죠. 근데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 기준선과 전환선으로 여러분들 매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아이고 잠깐만요. 자, 다 지우고 잠깐만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간단하게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괜찮죠? 네, 그리고 원전주들 아직 좀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RTKS는 차지인이라는 회사를 그러니까 차지인이 자회사예요. 이 차지인은 배터리 충전을 교체형으로 하는 스테이션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배터리 교체용 충전 스테이션 사업이 유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기를 충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배터리를 통째로 교환을 해주는 거죠. 네, 이제 뭐 쏘카나 그런 그 공공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배터리 교체형으로 할 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티캐스트가 배터리 충전소 관련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윗꼬리가 좀 계속 많이 달리는 게 흠인데 종가로 보면은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그 다음에 한 2, 3%까지는 또 그 다음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후보 종목으로 좀 보시고 포스코 엠텍. 네, 포스코 엠텍은 원래 이제 포스코에서 철강제 포장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업은 알루미늄 탈산제. 근데 알루미늄 가격이 높아지거나 2차 전지 때문에 지금 알루미늄 수요가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알루미늄 탈산제 실적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리튬과 히토류나 이런 그 2차 전지 원재료 관련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포스코 엠텍이 주가가 좋죠. 현재는 저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현재 저항은 8,000원인데 저항 8,000원 돌파하면은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8,000원 돌파 여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음양 패턴이기 때문에 내일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EM 플러스는 오늘 잘 버티고 있네요. 자, 종가 좀 누르고 있는데 4,900원 부근. 네, 오늘 저가는 4,850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게 잡으시는 분들은 오늘 저가 깨지는지 여부 보시고요. 내일은 양봉자리인데 얘는 아침에 흔들고 오후에 올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잘 보시고 일단 4,800원이 4,800원 요 부분이 지지라인이니까 보시면서 뭐 전환선을 중심으로 한다면 4,835원이고
만약에 이제 손절을 잡으시면 작게 잡으시면은 4,800원. 네, 이렇게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아프리카 TV도 있는데 지금 오늘 바닥 신호가 나왔어요. 네, 아프리카 TV 오늘 바닥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닥 신호가 나오면 오늘 종가부터 모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으시는데 바닥권 종목 모으는데 화살표 표시가 나오고 전날 저점 그러면은 66,200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손절은 66,000원 깨지지 않으면은 뭐 가져가는 전략인데 요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카타르 월드컵 이슈가 있습니다. 얘는 아프리카 TV는 카타르 월드컵 이슈가 있어요. 월드컵. 자, 그럼 카타르 월드컵 언제예요? 네, 여기 일정. 자, 다다음 주네. 다다음 주. 그죠? 네, 다다음 주에요. 네, 앞으로 2주 뒤에 11월 20일. 그러면 카타르 월드컵이 가까워지니까 2주 남았죠? 네, 지금부터 분할로 하시면 되겠네. 네, 분할로. 2주 남았으니까. 네, 카타르 월드컵 관련주. 카타르 월드컵에 아프리카 TV가 관련주 맞습니다. 관련주. 그래서 요거는 종가 관심주로 넣어 놔야겠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아프리카 TV는 오늘 좀 예상보다는 조금 더 올랐어요. 네, 예상보다는 조금 더 올랐는데 보시면 5% 5점 몇 프로 올랐는데 매수 신호는 나왔어요. 매수 신호가 나오고 보통 이제 내일 음봉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음봉에서 또 사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오늘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내일 양봉이면은 여기 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시면 얘는 원래는 한 9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9만 원까지. 9만 원 보통 이제 10만 원까지 가면은 좋은데 10만 원은 강한 저항이고 9만 원 정도까지는 뭐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지금 가격은 뭐 싸죠. 7만 2천 원대니까 관심권에 넣어 놓고 카타르 월드컵 관련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슈나 모멘텀 체크하시고 제가 이렇게 그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에서는 매매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려요. 단기적으로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좀 수익이 많이 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매매를 종가 매수를 해서 뭐 그 다음날 3% 5% 수익을 낼지, 이런 거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장의 이슈를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이슈를 자, 일단은 원전 얘기를 좀 해드렸고, 네, 원전 얘기를 좀 해드렸고, 어, 자, 원전 얘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스타, 네, 지스타 202. 이게 이제 11월 달에 이제 17일부터 20일까지 있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게임주 얘기를 좀 오늘 간단히 좀 해드렸습니다. 뭐 상가기업들, 뭐 위메이드, 뭐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크래프톤 등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해드렸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30초 남았는데 여러분들 매매하는 이제 방법을 좀 배우셨죠? 저번 주에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가지고 단기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오늘부터는 이제 전환선을 가지고 기준선보다 좀 빠른 템포로 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일목균형표에 관련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매매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꼭 오셔서 오늘 화살표 종목 어떻게 올라가는지 같이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